오늘은 악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악녀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오늘은 이 남자들은 왜 악녀에게 끌리는가라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자들은 왜 악녀에게 끌리는가는 타마키 호리에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서문에 보면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쁜 남자는 사람을 고민하게 하고 선량한 여자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 시대에도 나쁜 여자가 남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모양입니다. 이 서문을 좀 더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악녀라는 단어에는 카리스마적인 무언가 사람을 압도하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인지 악녀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은 책들도 많이 눈에 띈다. 확실히 이런 제목들은 에로틱하면서도 악마적인 유혹이 느껴져서 이 독자들의 관심을 자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녀의 실천은 무엇일까? 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악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처럼 모호하게 쓰이는 말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악녀는 때로 배척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숭배와 숭배를 넘어서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보면 이 악녀라는 말이 풍기는 이미지는 특히나 현대에 와서 매우 모호해져서 세련된 여자, 때에 따라서는 매력적인 숙녀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하네요. 긴 머리에 검은 드레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아주 근사하고 손톱과 입술이 붉은 지적인 미녀라는 이미지를 대개 학생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여학생들은 동경하는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점점 악녀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순진한 여자는 재미없다. 너무 뻔한 여자는 매력이 없다. 나에게 흥분과 활력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좋다 등 이전과는 다른 이상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필자가 이렇게 서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녀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놀랬다고 합니다. 그 기존의 정의는 악녀가 성질이 나쁜 여자, 뭐 얼굴 생김새가 추악한 여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녀는 추녀라든지 또 성질이 나쁜 여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대사전에 이제 정의를 보면 먼저 악에 대해서 인명이나 관직명 등에 붙는 접두어로 이 성질, 능력, 행동 등이 너무나 탁월해 보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대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강인함과 탁월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악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악녀는 그러니까 강인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파워풀한 에너지 넘치는 여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악녀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녀들은 남자에 좌우되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악녀들은 추하고 악독하고 성질이 나쁜 여자를 지칭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자, 무서울 정도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여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강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혹적인 악녀를 동경한다. 그리고 남자들도 그러한 악녀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는 매우 다양한 악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렛 오하라라든지 또 코르티잔 그리고 마돈나와 같은 현대의 인물과 같이 다양한
악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악녀라고 하면 뭔가 뭐 힘있고 능동적이고 여기에다가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반드시 외모가 나야만이 악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악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악녀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남성들한테 강력한 매력을 가질 수 있고 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클레오파트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역시 미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미모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남자들에게 어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탐을 낼 만한 거물 정치관 언제나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테니까 이 미모만으로는 성자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뛰어난 기지와 지혜와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 미모가 아니라 상대방을 지루하게 하지 않는 말솜씨와 젠치, 지혜가 클레오파트라의 가장 큰 매력이면서 무기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19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활약한 고급 창부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왕후나 귀족 그리고 대부호들을 매력시켰던 것은 모두 빼어난 미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화술, 유희 재능, 패션 감각, 연기력 등 이 아름다움 이외의 매력 포인트가 이제 필요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아름다움보다는 다른 매력들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에 양귀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뛰어난 미색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황진이가 그렇게 뛰어난 미색보다는 다른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희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래도 잘 부르고 뭐 검은고나 가야금도 잘 타고 또 여기에다가 뭐 시조를 잘 읊고 또 이 사서 오경 같은 그런 고전 또 혹은 경서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읽었고 또 시문을 자유자재로 지으면서 사대부들과 대화를 하고 즐거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남자들이 빠져들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장녹수 같은 그런 궁녀 같은 경우에도 미생이 뛰어난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이 왕의 어떤 마음, 어떤 고민 그리고 상처들을 잘 아물게 해주는 그런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녀에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뭐 성격이 나쁘다거나 뭐 추하다거나 이런 뭐 미학적인 어떤 외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현대의 악녀 관점은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다재다능한 능력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남자들에게 어필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단지 뭐 판부 파탈처럼 내세적인 어떤 외모라든지 그런 성적인 매력을 넘어서서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IQ보다는 EQ,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여성임을 알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리에 관련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모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21세기에 맞는 다지능론적인 관점에서 악녀를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